국힘당 의원들 뭐하냐 이거 병신들이.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저의 속상함을 풀어준 의원이 있다. 바로 민주당 이중대라 불리는 정의당 심상정이었다. 국힘당 의원들 부끄러운데 아십시오. 심상정이 천배만배가 됐다. 심상정, 이재명, 대장동 공공환수, 경실련 추산 놓고 충돌했다. 돈을 설계한 자가 죄인이지. 돈 처먹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개새끼야. 요렇게 한 거고, 이재명은 야 나는 씨발 공익환수를 위한 착한 설계야. 이 자체가 근본을 흔든 게 경실련 추산이다. 추산이라고 쓰면 안 돼. JTBC야. 추산이 아니라 경실련 발표라고 써야지 왜 추산이라 그래. 문화님이 준돌이 준표 문 까는 거 거의 없음. 준돌이 준표 문제의 딜 역선택 밀어주고 문재인 퇴임 후 안정보장. 그럴 수도 있겠어요. 특히 준돌이 개준석이 그리고 유승민계 여기는 제대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쫙 타라서 수산업자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수산업자 게이트를 빨리 덮은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끼 구속시켜버리고 더 이상 말 못하게. 왜냐면 킹무성이 타고 쭉 올라갔어. 쭉 올라가서 박지원이랑 형님 동생하는 박지원이도 처받았고, 그리고 옛날 친노 애들 전봉주라든지 민주당 새끼들까지 전부 다 수산업자한테 안 차받은 새끼가 없잖아. 문재인도 만났다고 그 새끼는 주장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도 잠깐 등장했었다. 근데 아마도 홍준표가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배현진이 백화가 이제 그 얘기 있었죠. 이제 저 냉동 수산업자 내가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점을 좀 잡힌 거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도 요만큼 들고요. 그래도 조금 약하게 걸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먼저 큰 소리 낼 수 있었던 거지. 강하게 엮여있다면 바로 화들짝 놀라서 지랄병 떨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치 이익 중에 75에서 90%가 민간에 넘어갔다. 이거 내가 그래도 초반부터 얘기한 건데. 반면 이재명은 공공이 절반에서 많게는 70% 환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거 잠깐 볼까요? 에이씨, 잘 안 들리죠? 저 집에 그거 왔어요. 5%에서 90%가 믹서 왔는데 요거 설치하면 여러분 깔끔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지사는 경실련 발과 다르다고.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저거 생각했던 이 지사의 개소리입니다. 민간 개발했다면 하나도 못 받았다.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기부 체납 얘기했었죠. 기부 체납 40% 이익을 기부 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혹은 어떤 공공시설을 해당 지자체에게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씨발 하나도 환수하지 못해. 그리고 환수를 정말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가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밑에서 그렇게 건의한 대로 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추가이익 환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 경기에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다. 있어봐야 한두 건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장들은 자기 자랑거리기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욕 처먹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야. 아니 한단 말이야 무조건.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런데 왜 지가 나서갖고 이거를 대장동만 없냔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물어뜯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국힘당 병신 새끼들은 민주당 이중대인 심상정보다 못해. 이런 거 갖고 왜 날카롭게 질문을 못하고 이재명이 아무 개소리 주댕에서 나온 대로 똥을 싸질러도 그냥 예 이러면서 지나가버려 병신들이. 심상정이 훨씬 낫다. 심상정이 왜 저럴까요? 민주당 이중대였는데. 지난 총선에서 뒷방 맞았거든. 지난 총선 전에 뭐 있었어요? 민식이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건 일반인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민식법. 그 당시 우린 뭐 있었어요? 패스트 트랙으로 이 새끼들이 통과시키려던 두 가지 법안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과 전체 국힘당 의원들이 들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패스트 트랙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뚫기 위해서 내놓은 게 민식이법이다. 문재영이가 민식이 부모들 질질 짜는 거 자꾸 방송에 내보내고 직접 만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서 그 막 질질 즙짜는 쇼를 막 TV에 내보내고, 물론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때 패스트트랙에 같이 세운 것이, 같이 낑가서 통과시킨 것이 뭐냐?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이다. 공수처법, 선거법.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앞에 세우고 여기에 같이 태워서 통과시킨 것이 공수처와 선거법이라니까. 그런데 씨발 대다수의 국민 새끼들이 저 민식이 마치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처럼 이 협박하는 개소리를 듣고 민식이 부모를 막 질질 짜는 거 그거 무슨 이거 통과시켜줘야지. 국힘당 나빠 이씨 하면서 그때 지랄병 떠니까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국힘당 통과시켜줘 버린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 우리 학교 옆에 가면 차를 몰지를 못해. 졸라 차 밀리고 짜증난다. 그리고 애 새끼들 와갖고 막 부딪히고. 악법이잖아, 민식이법.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여튼 말이 너무 딴 데서 했는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두 가지를 통과시켰댔지. 공수처랑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랑 선거법 요렇게 두 가지를 통과시켰는데 이 선거법이 무엇이었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법이었다. 졸라게 너도 나도 민주당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위성정당이 있어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정봉주가 처음으로 있다가 지금은 최강욱이, 범죄자 최강욱이가 당대표로 앉아있는 열린민주당. 여기서 친노와 약간 친노한 문파들이 싸우면서 갈라진 곳이 요렇게다. 왜냐면 공천은 꼴린 대로 하면서 과거 진성 친노 애들을 막 쫓아냈거든. 외면했거든. 이때 정봉주를 중심으로 뭉친 것이 열린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보다 더 강성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요때 원래는 정의당이 민주당을 도우면 정의당을 이번에 좀 밀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 열린민주당 만들어가지고 저거들도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을 발라버렸거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이 받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도 끝까지 고춧가루 뿌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COT 형님이 통과시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세고랑 후보군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진짜 모질한 새끼들이 첫날 만날 지금 발등 찍는 짓거리 한다. 그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한 개가 부동산이잖아. 이번 문재인 정권 부동산 얼마나 응원했어. 그것도 집 없는 서민들이,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야 씨발 잘됐다, 문장 졸라 잘한다, 집 가진 새끼들 다 때려 죽여라, 세금을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세금을 올리자 나의 임대가가 올라갔다, 나의 전세금이 올라가고 나의 월세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서울 살던 애들 다 경기도로 밀려났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일 40분을 출근하던 회사를 2시간에 걸려서 출퇴근하면서 매일매일 김어준 방송을 듣고 있다는 대깨문의 일기가 있죠. 현실이라니까. 내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는데 이번에 이사 가야 될 거 걔는. 지금 2+2 때문에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있더라고. 문재인 덕분에 2년 더 살 수 있게 됐다. 이 조삼모사에 환장하고 졸라 감격하더라고. 요 새끼 좀 있으면 저 경기도 외곽으로 졸라 이사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거든. 거기 전세가가 지금 3억 가까이 올랐거든. 절대 다시 살 수 없다.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자, 여튼 찌찌사 이 새끼는 항상 보복을 합니다. 찌찌사 SH 사장 내정 김헌동. 아까 COT 형님이 말씀 주셨죠? 김헌동이 누구냐? 경실련 전에 이제 부동산 뭐였어? 부회장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디 있어?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본부장님이었네. 죄송해요.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 출신 김헌동을 언급하면서 경실련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경실련 LCT 사건은 문제 제기 안 하고. 미친 새끼 아니야?
아까 제가 그 논리를 들어드렸죠. 경찰이 살인범을 막 졸라게 잡고 있는데 이 살인범 친척이 야 저기 강간범은 안 잡고 왜 씨발 우리 살인범만 수사해. 지금 그 지랄병 떨고 있는 거라니까 미친 새끼가. 그리고 지가 했던 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면은 네가 그 자료를 발표를 하면 되지. 자료를 발표해. 네가 뭔가 시정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면은 국회의원 담당자들은 공무원 새끼들은 내놔야 되는 거야. 납득을 시키는 게 너희의 의무다. 근데 중립성에 문제 있어. 왜 씨발 내 시정에 지랄병을 떨어. 너는 저 일배충이야. 너는 토착외구야. 너는 국힘당, 국진당, 역적 새끼들이야, 적폐 새끼들이야.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갈라버린다. 졸라 개새끼. 문재양 매운맛이다. 문재양 매운맛. 이재명. 요런 뉴스도 나왔죠. 단독 대장동 민간 개발했다면 최대 수익은 3,400만. 이재명이 관민 개발에서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요게 누구냐? 이재명 배임 의혹 제기한 이강길 전 C7 대표. 6천억 수익은 부동산 상승이 아닌 토지 헐값 수용으로 생긴 것. 요것도 제가 거의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겁니다. 제가 택지개발 쪽에 이제 부동산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 부동산 업자들도 잘 몰라요. 그거는 요런 얘기를 처음부터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라블라 얘기가 많지만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이름 뭐였지? 이강길 씨. 요 사람이 민간 개발 업자였어요. 원래는 대장동 사업을 남욱 변호사랑 기타 등등 해서 지가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새끼가 공영 개발한다고 뺏어간 거야. 이재명이 공영 개발한다고 뺏어간 거야. 근데 여기 보상가가 있잖아. 보상가 금액은 중요하니까 봐야지. 자, 민간 개발을 할 경우 들어갈 토지 비용, 지주 작업이라 그래요. 이 기존에 이 토지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 원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나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가 건설행위를 하니까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지주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토지주들한테 보상해야 될 비용이 1조 2천억이었어. 1조 2천억이었어요. 그런데 관민개발은 불과 6천억 비용으로 사들였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뭐였어? 강제 수용 얘기했어요. 강제로 토지를 여기 개발지에 수용한다. 그래서 강제 수용입니다. 그래서 6천억 원의 이익을 얻고 들어간 것이다. 졸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헐값에 사들인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에게, 원주민에게 6천억 원을 강탈한 거야. 얘는 쉽게 얘기하면 줘야 될 금액 6천억 원을 원주민에게 주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줬다. 이게 배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임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지는 공공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공익을 위한다. 공공개발이다, 이것은. 그 지랄하면서 해당 토지를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헐값으로 강탈해서 여기다가 화천대유가 시행할 수 있게끔 한 거야. 화천대유가 수익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한 거야. 어떤 화천대유? 자기 측근들이 졸라게 박혀있는 화천대유가 수익을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성남 시민의 재산을 강탈해서. 오케이? 캐에서 성남도공이 총 갖고 간 금액이 얼마냐? 1822억 원. 고작 1822억 원. 그리고 나머지 금융기관들 조금씩 8% 잠깐만요. 요거 내가 해놨는데 성남들 지분구조예요. 자, 성남도공이 50.0000001%예요. 0.01도 아니고 0.0001%예요. 어떻게든 화천대유에게 0.999999를 주려고 졸라 애를 쓴 거지. 자, 50.0000001%예요. 그리고 하나은행 14만 주, 14%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14%, 국민은행 8%, 기업은행 8%, 동양생명보험 8%, 하나자산신탁 8%. 요렇게가 우선주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우선주. 칸데 지금 보통주가 실질적인 수익을 졸라 많이 갖고 갔다. 졸라 많이 갖고 갔다. 여기가 어디냐? 보통주가 화천대유 0.99999999%
그리고 SK증권 6%. 그런데 SK증권은 실제로 돈을 누가 갖고 왔다? 여기에 위탁한, 금전을 위탁한 곳이 어디다?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천하동인. 천하동인이라는 화천대유 자회사를 만들어서 SK증권에다가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천대유가 다 갖고 온 거야. 7%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얼마를 갖고 왔냐? 4,040억 원을 갖고 갔다. 4,040억 원을 갖고 왔다. 성남도공이 1,822억 원 갖고 왔는데 화천대유가 4,040억을 갖고 왔다. 2배 이상 갖고 온 거지. 이런데 어떻게 공영개발이야? 이런데 어떻게 공영개발이야? 민간개발이지. 그리고 수익을 얘들이 더 많이 갖고 왔어. 불과 7%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재명 측근들이 박혀있는 화천대유가 고작 7%의 지분을 가지고 성남도공의 수익보다 2배 넘는 4천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고, 이것은 명명백백 배임이다. 이재명의 배임이다. 이재명은 성남도공이 대부분의 이익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했다? 화천대유가 2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게끔 규제를 풀었고 인허가를 해준 장본인이 이재명이다. 고로 이재명은 성남시민과 성남시에게 피해를, 손실을 끼쳤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얻겠으므로 손실을 끼쳤다. 고로 이재명은 배임죄가 분명하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할 일이 뭐가 있어. 너무도 확실한데 안 그렇습니까? 루이왕 누님이 정신의학적으로 찌째명, 리액션, 포메이션, 그 짓을 감추려 마스크 속 잔인한 웃음의 속임수, 내공이 어쩌다 조폭이 이 지사 끝이 보이네요. 예,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이재명은 나가리 된다, 후보 교체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까지 저보고 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매번 방송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 교체가 될 것이다. 등판 대기를 타고 있는 것은 유시민일 가능성이 졸라게 크다. 지금 이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유시민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화님이 참고로 8천억 심사인당 쌓아서 1.2km, 참고로 400m 트랙 3바퀴. 진짜 어디 담아놓고 수용도 해도 되겠다. 심사인당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아닌데 되겠는데? 그거 욕조에 딱 받아놓고 심사인당 품에 안겨서 좀 수용해보고 싶어. 그분 지금 누구 건지 안 밝히잖아. 그냥 내 거 해주면 안 돼? 주인 없는 돈인데?